혹시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짙어진 기미와 검버섯으로 인해 한숨을 쉬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당연한 일이라며 체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이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밥을 짓고 남은 쌀뜨물과 꿀 한 방울. 이 단순한 조합으로 기미, 검버섯, 죽은 깨를 3주 만에 눈에 띄게 완화시킨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쌀뜨물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외의 꿀팁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젊고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남들은 제 나이에 병원에 다니기 바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에서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속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온 피부의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질문의 답과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비법을 아낌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제 나이 또래와 비교하면 확실히 젊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아온 경험과 더불어 제 개인적인 삶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지 궁금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과거 제 딸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햇볕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얼굴에 옅은 반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반점들은 짙은 기미로 변의 양쪽 볼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화장으로 가렸지만 점점 사람들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며 외출조차 꺼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대인기피증 초기 증상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피부를 치료해온 의사였지만 정작 제 아이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한동안 진료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지만 정작 제 딸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딸아이의 기미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딸아이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의학적 접근 방식 외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문원을 뒤적이고 전통 민간요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쌀뜨물과 꿀의 피부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쌀뜨물의 피틱산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미백과 재생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 방법을 딸에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짙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피부톤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오랜만에 딸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피부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버섯 완화에 도움되는 바르는 천연 재료 5가지. 첫 번째, 오이즙과 알로에입니다. 오이는 예로부터 피부에 열을 식혀주고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의 시원한 성질은 피부 온도를 낮추어 홍반이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하여 피부 갈증을 해소하고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지요. 알로에는 강력한 소염 작용과 함께 피부 보습, 재생 효과가 뛰어나 염증성 피부 문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에 과도하게 쌓인 열감을 낮추고 검버섯 주변의 붉어짐이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부를 전반적으로 시원하게 진정시켜 주어 검버섯이 더 이상 자극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제 아내도 특히 여름철 햇빛 노출로 인해 뺨에 열꽃처럼 붉게 번지던 검버섯 주변을 오이즙과 알로에를 혼합한 팩으로 진정시켰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니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고 붉은기가 줄어들어 훨씬 덜 거슬린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열감을 식혀주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신선한 오이를 깨끗이 씻어 강판에 갈아 즙을 냅니다. 오이즙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순수 알로에 젤을 1 비율로 섞어줍니다. 이 혼합물을 면봉에 묻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톡톡 찍어 바른 후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바르는 순간 시원한 느낌이 피부를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심한 부위에는 직접적인 적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피부의 반응을 살펴보며 주 2, 3회 정도로 조절하여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간혹 오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팔 안쪽 등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냉장고 속 오이를 그냥 먹기만 하시고 얼굴에도 써보신 적 있나요? 두 번째, 당근과 꿀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고 재생을 돕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 탄력 증진과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로 불릴 만큼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하며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 깊이 전달하고 보습막을 형성하여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이와 더불어 항균 및 항염 작용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당근과 꿀의 조합은 피부세포의 건강을 되찾고 검버섯으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며 전반적인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영자 씨는 어릴 적부터 생긴 뺨의 검버섯 때문에 늘 고민이셨는데 이 팩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 뺨의 색소가 한결 부드럽게 완화되었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 팩을 바르고 나면 피부가 쫀쫀해지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신선한 당근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강판에 갈거나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갈아놓은 당근에 천연꿀을 1 비율로 섞어줍니다. 이 혼합물을 검버섯이 있는 부위뿐 아니라 얼굴 전체에도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특히 검버섯이 두드러진 부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 15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가볍게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한 후에는 건조함을 막기 위해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충분히 덧발라줍니다. 꿀은 천연 성분이지만 간혹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소량으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당근의 색소가 피부에 일시적으로 착색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하여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당근을 먹는 것 외에도 피부에 발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토마토즙과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올리브유는 피부 친화적인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하여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라이코펜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하여 토마토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고 두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가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71세 이순자 씨는 오랫동안 햇볕 노출이 많아 팔과 얼굴에 검버섯이 많으셨는데 이 조합을 한 달간 꾸준히 바르고 나서 피부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검버섯의 색도 조금 옅어진 것 같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녀는 피부에 윤기가 돌고 생기가 생긴 것 같아 주변에서도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 반 조각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으깨줍니다. 으깬 토마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잘 섞은 뒤 면봉이나 부드러운 화장솜에 묻혀 검버섯 부위에 바르듯 톡톡 찍어주세요. 전체 얼굴에 팩처럼 바르기보다는 색소 침착이 있는 국소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 10분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하므로 민감성 피부의 경우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소량으로 피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세요. 특히 햇볕에 그을린 직후나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지성 피부에는 과도한 유분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소량만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야 합니다. 토마토를 썰기 전에 한 조각만 피부에 양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양배추즙과 꿀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피부 상처 회복과 염증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비타민 U는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꿀과 함께 사용하면 양배추의 재생 효과에 꿀의 보습 및 항균 효과가 더해져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 당김을 줄여주며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제 아내도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인데 주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인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사용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병풀 추출물입니다. 병풀은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리며 예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피부 상처 치료와 염증 진정에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호랑이가 상처를 입으면 병풀이 있는 곳에서 몸을 비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병풀에 함유된 주요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시게시드 등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탄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으로 검버섯으로 인한 색소 침착 완화와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데 탁월하여 최근에는 피부과 시술 후 재생크림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천연 식물 추출물이라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버섯 시술 후 붉은 자국과 딱지로 고생하던 63세 남성 환자분께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재생크림을 꾸준히 바르도록 권유했는데 놀랍게도 딱지가 훨씬 빨리 떨어지고 붉은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아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병풀 크림 덕분에 회복 기간이 훨씬 짧아졌다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병풀 추출물이 고함량으로 포함된 재생크림이나 앰플, 세럼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포이드 형태의 앰플이나 묽은 제형의 세럼은 흡수율이 높아 효과를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뒤 검버섯 부위에 충분히 바르거나 얼굴 전체에 넓게 펴 발라줍니다. 특히 건조하거나 자극받기 쉬운 부위, 그리고 검버섯이 두드러진 부분에는 조금 더 듬뿍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풀 추출물은 민감성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혹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량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품과 섞어 쓰기보다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분 간의 충돌을 피하고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제품을 덧바르기보다 한 가지 좋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버섯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3가지. 검버섯은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연팩 관리와 더불어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검버섯의 발생을 줄이고 악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문지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검버섯은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피부에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을 가하고 이는 피부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발하거나 이미 생긴 검버섯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안 시 얼굴을 세게 문지르거나 수건으로 거칠게 비벼 닦는 습관은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주어 검버섯 발생을 촉진하거나 이미 생긴 검버섯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자극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세안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살살 문지르고 물기를 닦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비비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리듯 물기를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진동 브러쉬, 입자가 거친 스크럽이나 필링 제품 등은 검버섯 부위에는 피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작은 자극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검버섯은 표피세포의 증식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을수록 그 크기나 색이 짙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이 있다면 조기 관리하는 것입니다. 검버섯은 유전적 경향이 강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검버섯이 많았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검버섯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남들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철저하게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대부터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쓰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며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여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시 필수이며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식단은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피부과 방문은 초기 단계의 검버섯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언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찍부터 관리하는 습관은 검버섯의 확산을 막고 이미 생긴 검버섯이 굵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기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피부 습관이 노년의 피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밤 10시 이전 재생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부세포는 우리가 잠든 밤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세포의 재생 골든 타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생 주기가 흐트러져 검버섯과 같은 색소 침착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손상을 밤에 회복하므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세안을 마치고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하는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병풀 성분 크림이나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재생 활동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늦은 저녁 식사나 과도한 야식,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피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는 습관도 숙면을 방해하므로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휴식을 주고 재생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검버섯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검버섯은 단순한 김이나 잡티와는 다릅니다. 이는 색소 침착이 아니라 피부 표피세포의 과도한 증식, 즉 살 자체가 자라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미백 시도나 무리한 자극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천연 조합은 검버섯을 마법처럼 바로 없애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며 검버섯의 악화를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꾸준한 관리가 곧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피부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살피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졌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검버섯은 많은 분들에게 외모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스스로를 돌볼 힘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금 환한 미소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세포의 집합체이며 우리의 작은 정성에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 때 토마토 한 조각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주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피부는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피부는 매일 바뀝니다. 어떤 재료를 바르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나를 돌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분명 지금보다 더 자신감 있고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검버섯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당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할 겁니다. 피부 건강은 단순히 외모를 넘어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빛나는 피부가 당신의 삶을 더욱 밝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버섯 시술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시술 후 꼭 지켜야 할 회복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시 검버섯이 올라오거나 부작용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시술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관리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늘 응원합니다.